아니요, 이게 그동안 진행된 걸 보면 이게 스포츠 행사인지 정치 행사인지 약간 구분 안 갈 정도로 너무 북한 얘기가 많았거든요.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북한 선수단에 예술단에 뭐 응원단에 온갖 이야기들이 많아서 마치 그 연불보다 제밥에 더 온통 관심이 쏠렸던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제 오늘 개막하는 만큼 이제는 경기에 집중하고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약간의 쓴소리를 곁들여서 드립니다. 예. 자, 지금까지 MB 시절의 복지부 장관님의 훈시였었고요. 진수 의원님을 임명한 MB는 곧 포토라인 했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왜요? 하여튼 MB가 지니까 봉주가 떴습니다. 같이 좀 했어요. MB가 지니까 BJ 떴다. BJ로? 예, DJ가 아니라 BJ로. 자, 첫 번째 열병식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완전히 납작 엎드린 상태로 했어요.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도 올림픽을 앞둔 것도 있지만은 북미 대화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핵 정세에 있어서도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 좀 더 이제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할 수 있는 한 자기들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열병식 TV 보도 안 했는데 박주민 의원님. 네. 어제 열병식은 남북 대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좀 진정성이 좀 느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생중계하지 않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아니 하고요. 딜레이 중계는 좀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도. 6시간 후에. 예, 딜레이 중계는. 근데 뭐 확실히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호전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확실히 신경 쓰고 있구나 이용주 의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 올림픽이라는 그 세계인의 일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뭐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좋지 않다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북미 대화라든지 남북 대화라든지 향후에 많은 분들이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될 거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열병식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해석을 노린 고도의 전술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신 괜찮은 부분. 고춧가루 뿌리고 아주 매력적이에요. 아니. 좀 미국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뭐 지역적일 수도 있는데 어제 밤에 예술단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 예술단 공연이 좀 묻힐까 하는 이제 그런 그 고려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저는 고도의 전술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쿨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미국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만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전술로 보이세요? 아니면 평화 분위기로 좀 쭉 가고자 하는 의지가 좀 보이세요? 가고자 하는 의지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핵무기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이나 우리 그 대한민국 쪽에서 뭐 비핵화 얘기를 계속해도 뭐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뭐 이미 완성했다.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국면으로 가도 자기네들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저는 진수희 의원님 참 좋아해요. 그런데 왜 무슨 사랑 고백을 해요, 벼랑간에? 아니 좋아하는데 아니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한편의 의심은 계속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앞전에는 실제로 열병식과 관련해서 모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신형이 또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맞아, 그거 그렇게 예측했던 사람이 반성 좀 해야 되는데.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북성 3호라고 이커지는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때 막 그거 나오냐 어쩌냐고 열병식 뭐 자제라 난리 쳤잖아요. 예, 호전적인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러고 그리고 뒤통수 맞는 거다. 아마 우리 진수희 의원님이 속한 당에서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김영남 위원장이 온다 하니까 그 얼굴 마담이다. 에? 별거 아니다. 뭐 그것하고 호들갑 떠냐. 그러더니 이제 권력에 또 이제 이인자. 예, 이인자인지 최측근인지는 모르겠지만 핵심 인물인 김여정
부분이 제1 방문한다고 부부장.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라. 뭐 세습 정권의 상징 왜 이렇게 부분을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만 갖고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안 돼. 나중에 보면. 그래서 어제는 나중에 그렇게 되는지 안 납작 되는지는 엎드렸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한반도의 제스처. 정세를 위한 그런 일정 정도의 자중과 수위 조절을 하는 우호적인 모습 제스처로 보냈다. 예, 그런 것을 저는 이런 예. 결론을 조금 이따가 내리자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는 좀 의심하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예. 있다. 저는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예, 예. 경계의 그러니까 그동안의 마음을 학습 늦추지 말자. 네네 그렇죠. 맞아요. 결국에는 박정훈 의원님 말처럼 이제 저희들이 기대는 북한이 하는 행동들 보면은 기대는 가져도 충분하나 그것을 아직 진정성까지 받아들일 단계는 아닐 수도 있다. 이전에 북한이 하던 여러 가지 반복된 행태에 비춰본다면 그래서 기대는 기대 수준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잘하도록 우리도 북한에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북한 좀 협조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열병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확실하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남북 교류가 예.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경계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그것을 겸해하는 거, 가치를 너무 두지 않는 거, 요거보다는 잘 이어지도록 다들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아니, 갖고 근데 봐야죠. 야당이 진수위원쯤 되면은 충분히 돼야도 하고 납득이 되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근데 이걸 완전히 자유한국당 그 빙의 갖고 그쪽 입장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니 뭐 나 정치권이 그런 거 싫어가지고 나온 사람인데. 정치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6.13 지방선거 끝나면 자유한국당이 없어진다 어쩐다 말하는데 이 방송판을 보니까 요즘 어느 방송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라지고 있다 방송에서. 예. 바로 아니- 고로코면서 대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 지금 홍준표 대표조차도 공개 회의를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진 의원들이 이제 회의 좀 들고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회의. 그래서 집에서 납득 안 페이스북에 글만 쓰시는 것 같아요. 예. 홍넘프. 자, 김여정. 아까 잠깐 나왔는데 김여정 와서 2박 3일 동안 어떤 행보가 해야지 좀 남북 관계에 의미가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면담하기로 했죠. 지금 하겠죠. 하겠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정도 고위급이 왔는데 전혀 대화를 시도 안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예, 김일성 가 이제 뭐 백두혈통으로 부르는데 저희는 뭐 그거는 그 과식 부르도 말도 표현이니까, 예. 김일성 가에서 최초로 내려온 인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치적 비중이 높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내려왔던 북한 대표하는데 여러 급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고위급이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고위급이죠. 가장 고위급을 실질적으로 가장 한다면은 고위급이죠.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김정은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렇죠. 뭐 그게 친서의 형태이든 아니면은 면담의 형태이든 간에 무슨 전할 말은 전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북미 대화에 있어서는 모르죠. 미국에서 안 만난다고 했으니 지금까지 그런 것이고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은 북미 대화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오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남, 김여정 이분들이 있는 시간과 펜스 있는 시간이 겹치잖아요. 몇 시간씩 겹치는데 김영남은 36시간 겹친다 그러고 김여정은 계산 안 해봤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나중에 또 이방카가 또 오지 않습니까? 이방카 이제 폐막식 때 오니까. 폐막식 때 오죠. 근데 김영준도 갔다 또 다시 온다는 말도 있으니 봐야죠. 그래요? 예. 오, 여당이었어? 어떻게 여당보다도 더 다시 온대요? 아니면 이낙연 총리도 오는 거 모르고 있는데 말해보니까 대정부심이라 모르고 있다가 발표했더니 그때 마치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이번에 개막식 때 와서 우리 하는 거 보고 폐막식 때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 마음에 들면. 김여정 씨는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인데요. 예. 원래 이제 북쪽에서 보면은 선전선동부, 조직부, 조직 지도부 이 두 개가 핵심 부분입니다. 잘하시네요. 북에 대해서 잘하시네요.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평상시에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 부부장으로 해서 예. 그 정치 부분들을
출발을 했던 곳이고 이번에 지금 오는 최희 예, 최희. 거기도 선전선동 부부장 네. 아우 진짜 잘하시네. 떠오르는 실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최희? 있어요. 예. 오. 그래서 여기 원래 제재 대상에 있는데 이번에 뭐 프로세 오고 지금 그랬는데요. 저는 그 김여정 그 부위원장이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미국에서 북한 지도부 감시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존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이방카 아까 이야기한 이방카 트럼프 비언서블 작성에 섞어 놓은 인물이다. 그만큼의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을 동시에 북한의 권력의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것이다. 어린 친구인데요. 아, 근데 그런데 여기도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하다가 가끔 올라갔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김정은 그의 신년사가 있고 나서 예. 가장 먼저 주목했던 언론이 주목했던 인물이 김여정이에요. 김여정이 오느냐 마느냐. 아마 안 올 것이다. 근데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오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오진 않을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예측이었는데 그런 예측들을 또 보기 좋게 뒤집어엎고 김여정이 또 내려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북한이 생각하는 의미가 예전에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자, 각당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그만큼 어렵다고 봐야죠. 예. 지금의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평화와 이런 대화 분위기가 절실하다. 그렇습니다. 자, 각당의 대표 의원님들이고 실제로 이용주 의원님 대표 문턱까지 갖다 찍 미끄러졌고 그래서 평창 올림픽 이후에 이제 4월 달에 키 리저브 독수리 훈련도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진수 의원님도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서로 뒤통수 치거나 이 분위기를 깨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서 좀 더 봐야 된다. 자, 남북 관계가 계속 대화 분위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부에도 주문하고 또 국회에서 활동들도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여당 안에 여당. 여당 밖에 여당. 여당 뭐 제 3여당도 좀 제3 걸리셨어 근데 이번에. 저는 민평당 때. 이번에 대표단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형식상 헌법 수반기관 김영남 예. 부분하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 핵심부에 있다 김여정 이 두 양반이 오는데 중심으로 한번 거기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향후 정세와 관련.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연구해 갖고 오신 거죠. 그렇죠. 원래 뭐 제가 알고 원래 이제 또 그런 내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최희라는 아까 떠오르는 최휘. 예, 최휘입니다. 원래 그 지금 체육계로는 왔지만 선전선동 부부장 출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남북 대화를 이끌어 나갈 부분들로 오는 겁니다. 또 리성권이는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잖아요. 예. 그 대남 통일 작업을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는데 했던. 여기가 조명균 장관하고 만나서 파트너. 상대를 했잖아요. 예, 카운터 파트너였었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후에 평창 올림픽 이후의 대화 분위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배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방북단의 내용이 아니 방북단이 방남단의 방남단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꽤 의미 있는 방한단이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한정입니까? 그 중국?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고 한정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북한의 핵 문제와 평화의 부분들을 한반도 평화의 문제의 핵심은 북미 대화를 연계시켜서 당사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다 했으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역할을 높여내야 되죠.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네. 저는 아까도 조금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부가 좀 쿨하게 이 상황을 좀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 뭐 김영남이 온다, 김여정이 온다 그러면서 막 약간 흥분하고 들뜨지 말고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이후에 상황까지도 관리를 염두에 잘했으면 좋겠다. 둬서 좀 쿨하게 좀 상황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예, 뭐 오늘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뭐 앞으로 며칠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실제 와서 김여정이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인지가 나오겠죠.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뭐 시는 있다고 건가요? 봅니다. 있다고 그런데 4월, 5월에 있는 것들을 본다면은 북한 대표단에 와서
바로 급진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미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제재 국면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만이 진전이 되는 것이지 제재 국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암만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평화 분위기 조성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근본적 변화는 있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준비하고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박주민 의원님. 예, 일단은 처음에 가졌던 우려보다는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한단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대를 조금 갖게 만듭니다. 예. 그렇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막 저희가 너무 좋아만 하진 않고 여러 가지 살피면서 균형 잡히고 그리고 충실하게 남북 대화 및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거고요. 아니요, 이게 그동안 진행된 걸 보면 이게 스포츠 행사인지 정치 행사인지 약간 구분 안 갈 예. 정도로 너무 북한 얘기가 많았거든요.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북한 선수단에 예술단에 뭐 응원단에 온갖 이야기들이 많아서 마치 그 연불보다 제밥에 더 온통 관심이 쏠렸던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안타깝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제 예. 오늘 개막하는 만큼 이제는 경기에 집중하고 우리 예. 선수들 많이 응원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약간의 쓴소리를 곁들여서 예. 드립니다. 예. 자, 지금까지 MB 시절의 복지부 장관님의 훈시였었고요. 진수 의원님을 임명한 MB는 곧 포토라인에 쓸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왜요? 하여튼 MB가 지니까 봉주가 떴습니다. 같이 좀 해주세요. MB가 지니까 BJ 떴다. BJ로. 예, DJ가 아니라 BJ로. 자, 첫 번째 열병식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완전히 납작 엎드린 상태로 했어요.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도 올림픽을 앞둔 것도 있지만 예. 북미 대화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핵 정세에 있어서도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 좀 더 이제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할 수 있는 한 자기들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니 열병식 TV 보도 안 했는데 박주민 의원님 네. 어제 열병식은 남북 대화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좀 진정성이 좀 느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생중계하지 않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아니 하고요. 딜레이 중계는 좀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전에도. 6시간 후에. 예, 딜레이 중계는. 근데 뭐 확실히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호전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확실히 신경 쓰고 있구나 이용주 의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 올림픽이라는 그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뭐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좋지 않다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북미 대화라든지 남북 대화라든지 향후에 많은 분들이 평창올림픽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될 거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열병식 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해석을 노린 고도의 전술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신 괜찮아. 부분 고춧가루 뿌리고 아주 아니 매력적이에요. 좀 미국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것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뭐 지역적일 수도 있는데 어제 밤에 예술단 공연이 예. 있었잖아요. 그 예술단 공연이 좀 묻힐까 하는 이제 그런 그 고려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저는 고도의 전술일 수 있다는 전술이 있다.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쿨하게 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미국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있는 것만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전술로 보이세요? 아니면 평화 분위기로 좀 쭉 가고자 하는 의지가 좀 보이세요? 가고자 하는 의지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핵무기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이나 우리 그 대한민국 쪽에서 뭐 비핵화 얘기를 계속해도 뭐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뭐 이미 완성했다.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화 국면으로 가도 자기네들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저는 진수희 의원님 참 좋아해요. 그런데 왜 무슨 사랑 고백을 해요, 벼랑간에? 아니 좋아하는데 아니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한편에 의심은 계속 비슷하게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앞전에는 아니 실제로 열병식과 관련해서 모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신형
또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맞아. 그거 그렇게 잠수함 예측했던 발사 사람은 반성 좀 해야 되는데. 잠수함 탄도미사일 그 SLBM. 북성 예. 3호라고 이끌어지는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때 막 그거 나오니 어쩌냐고 열병식 뭐 자제를 난리 쳤잖아요. 예, 호전적인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러고 네, 그리고 뒤통수 맞는 거다. 아마 우리 진수희 의원님이 속한 당에서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니 김영남 위원장이 온다 하니까 그 얼굴 마담이다. 에? 별거 아니다. 뭐 그것하고 호들갑 떠냐. 그러더니 이제 권력에 또 이제 이인자. 예, 이인자인지 최측근인지는 모르겠지만 핵심 인물인 김여정 부분이 제1 방문을 부부장. 한다고 예.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라. 뭐 세습 정권의 상징 왜 이렇게 부분을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만을 갖고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안 돼. 나중에 보면. 그래서 어제는 나중에 그렇게 되는지 안 납작 되는지는 엎드렸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한반도의 제스처. 정세를 위한 그런 일정 정도 고위급이 왔는데 전혀 대화를 시도 안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예, 김일성 가 이제 뭐 백두혈통으로 부르는데 저희는 뭐 그거는 그 북한식 부르든 말든 표현이니까, 예. 김일성 가에서 최초로 내려온 인물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정치적 비중이 높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내려왔던 북한 대표였는데 여러 급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고위급이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고위급이죠. 가장 고위급을 실질적으로 가장 한다면은 고위급이죠.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김정은 입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렇죠. 뭐 그게 친서의 형태이든 아니면은 면담의 형태이든 간에 무슨 전할 말은 전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북미 대화에 있어서는 모르죠. 미국에서 안 만난다고 했으니 지금까지 그런 것이고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은 북미 대화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오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남, 김여정 이분들이 있는 시간과 패스 있는 시간이 겹치잖아요. 몇 시간씩 겹치는데 김영남은 36시간 겹친다 그러고 김여정은 계산 안 해봤는데 시간이 없었고. 나중에 또 이방카가 또 오지 않습니까? 이방카 이제 폐막식 때 오니까. 폐막식 때 오죠. 근데 김영준도 갔다 또 다시 온다는 말도 있으니 가야죠. 그래요? 예. 오 여당이었어? 어떻게 여당보다도 더 다시 온대요? 아니면 이낙연 총리, 이낙연 총리도 오는 거 모르고 있는데 말해보니까 대정부심이나 모르고 있다가 발표했더니 그때 마치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이번에 개막식 때 와서 우리 하는 거 보고 폐막식 때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는 거 봐서 마음에 들면. 김여정 씨는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인데요. 예. 원래 이제 북쪽에서 보면은 선전선동부, 조직부, 조직 지도부 이 두 개가 핵심 부분입니다. 잘하시네요. 북에 대해서 잘하시네요.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예. 평상시에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선전선동부 부장이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 부부장으로 해서 예. 그 정치 부분들을 출발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지금 오는 최희 예, 최희. 거기도 선전선동 부부장 네. 아우 진짜 잘하시네. 떠오르는 실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최희? 있어요. 예. 오. 그래서 여기 원래 제재 대상에 있는데 이번에 뭐 풀어서 오고 좀 그랬는데요. 저는 그 김여정 그 부위원장이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미국에서 북한 지도부 감시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존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이방카 아까 이야기한 이방카 트럼프 연설을 작성해 섞어 놓은 인물이다. 그만큼의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을 동시에 북한의 권력의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아주 것이다. 어린 친구인데요. 아 근데 그런데 여기도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하다가 가끔 올라갔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김정은 그의 신년사가 있고 나서 예. 가장 먼저 주목했던 언론이 주목했던 인물이 김여정이에요. 김여정이 오느냐 마느냐 아마 안 올 것이다. 근데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오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오진 않을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예측이었는데 그런 예측들을 또 보기 좋게 뒤집어엎고 김여정이 또 내려오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북한이 생각하는 의미가 예전에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자, 각당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그만큼 어렵다고 봐야죠. 예. 지금의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평화와 이런 대화 분위기가 절실하다. 그렇습니다. 자, 각당의 대표 의원님들이고 실제로 이용주 의원님 대표 문턱까지 갖다 찍 미끄러졌고 그래서 평창올림픽 이후에 이제 4월달에 키 리저브 독수리 훈련도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진수 의원님도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끝나고 나서 서로 뒤통수 치거나 이 분위기를 깨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의주시해서 좀 더 봐야 된다. 자,
남북 관계가 계속 대화 분위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부에 또 주문하고 또 국회에서 활동들도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여당 안에 여당. 여당 밖에 여당. 아 여당 밖에. 제 3여당도 좀 제3 흘리셨어 근데 이번에. 저는 민평당 때. 이번에 대표단들이 두 차례 거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형식상 헌법 수반기관 김영남 부분하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의 핵심부에 있다 김여정 이 두 양반이 오는데 중심으로 한번 거기를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향후 정세와 관련.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연구해갖고 오신 거죠. 그렇죠. 원래 원래 이제 또 그런 내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최휘라는 아까 떠오르는 최휘. 예, 최휘입니다. 원래 그 지금 체육계로는 왔지만 선전선동 부부장 출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남북 대화를 이끌어 나갈 부분들로 오는 겁니다. 또 리성권이는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잖아요. 예. 그 대남 통일 부분에 대해서 왜 자중과 수위 조절을 하는 우호적인 모습을 제스처로 보냈다. 그런 것을 저는 이런 결론을 조금 이따가 내리자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좀 의심하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예, 예. 경계의 그러니까 그동안의 마음을 학습 늦추지 말자. 네네. 그렇죠. 맞아요. 결국에는 박정훈 의원님 말처럼 이제 저희들이 기대는 북한이 하는 행동들 보면은 기대는 가져도 충분하나 그것을 아직 진정성까지 받아들일 단계는 아닐 수도 있다. 이전에 북한이 하던 여러 가지 반복된 행태에 비추한다면 그래서 기대는 기대 수준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잘하도록 우리도 북한에게 협조할 건 협조하고 북한 좀 협조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열병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확실하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계속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남북 교류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경계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그것을 폄훼하는 거, 가치를 너무 두지 않는 거, 요거보다는 잘 이어지도록 다들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갖고 봐야죠. 야당이 진수위원쯤 되면은 충분히 대화도 하고 납득이 되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근데 이걸 완전히 자유한국당 그 빙의해갖고 그쪽 입장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싫어. 아니 뭐 나 정치권이 그런 거 싫어가지고 나온 사람인데. 정치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6.13 지방선거 끝나면 자유한국당이 없어진다 어쩐다 말하는데 이 방송판을 보니까 요즘 어느 방송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라지고 있다 방송에서. 바로 고로콤에서 대표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홍준표 대표조차도 공개 회의를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진 의원들이 회의 좀 들고 합시다, 이러는 회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납득 안 페이스북에 글만 쓰시는 것 같아요. 예. 홍넘프. 자, 김여정. 아까 잠깐 나왔는데 김여정 와서 2박 3일 동안 어떤 행보가 해야지 좀 남북관계에 의미가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면담하기로 했죠. 지금 뭐 하겠죠. 하겠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정도